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구체적이진 못했습니다. 군산의 한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이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고객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소액 결제를 하거나 이른바 대포폰으로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휴대폰 매장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이 많은 관중과 원활한 대회 운영으로 전주를 알리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오늘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처음으로 밝힌 내용인데 기대했던 만큼 구체적이진 못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비정규직 해소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북도청은 1,024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 지속적인 업무와 안전 생명 분야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의료원을 비롯한 출연기관과 마음사랑병원 같은 위탁기관의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정규직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인건비 규정 등을 고려하다 보니 새 정부와 같이 전면적 수준까지 추진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기간제 근로자 907명 가운데 21개 상시 지속 업무에 해당하는 256명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거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교원 대체 직종 517명은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및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기관의 답변은 기대했던 것보다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원론적이지만 새로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발 맞춰서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꼼꼼하게 계속 챙겨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활발한 논의가 전개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책과 달리 더 처우가 열악한 민간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이 빠져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AI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걸릴 수 있는 인수 공통전염병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AI 바이러스에선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AI 발생이 확인된 완주의 한 농가입니다. 이곳에 있는 닭 12마리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AI 바이러스는 H5N8형입니다. 이것 또한 H5N8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H5N8형 AI는 다행히 아직까지 인체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전염 가능성은 있습니다. AI 바이러스는 감염된 닭과 오리의 분변 등이 눈, 코, 입 등으로 들어갔을 때 전파됩니다. 때문에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거나 AI 발생 농가의 농민이 고위험군입니다. 최근 전통시장에서 산닭을 구입해 키우고 있다면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많이 양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농가분들께서는 인체 감염이 되지 않도록 빨리 우리 도태에 응해주시고 접촉하지 말도록.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을 때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AI에 감염된 닭과 오리가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설사 유통됐다 하더라도 열에 약한 AI 바이러스는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합니다. 설령 감염된 닭조차도 끓이고 익혀서 드신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건 버려주셔야. AI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른 예방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AI가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에만 군산, 완주, 임실의 7개 농가에서 AI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농가는 군산 대야시장과 완주 삼내시장, 임실시장에서 각각 산닭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개 농가는 7월 1일부터 8일까지 1,000마리씩 닭을 구입했고 7월 1일부터 8일까지 1,000마리씩 오리를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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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8일까지
이로써 전북의 AI 발생 농가는 19곳, 살처분 수량은 14,500여 마리가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100마리 미만의 닭과 오리를 키우는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수매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범인은 휴대전화 매장의 직원이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 이모 씨는 지난해 휴대전화를 바꾼 뒤 갑자기 요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너무 이상해 확인을 해보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전화가 더 있었습니다. 요금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알아보니까 이 폰 말고 제 명의로 저 모르게 폰이 2개가 개통이 돼 있던 거예요. 더욱이 자신도 모르는 미납 요금이 무려 230만 원이나 됐습니다. 누군가 이 씨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덤터기를 씌운 겁니다. 범인은 이 씨가 전화기를 바꿨던 휴대전화 매장 직원 22살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개통 업무를 본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들 몰래 고객 명의로 개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18명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려서 개통한 전화기만 20여 대. 김 씨는 이 전화기로 소액 결제를 하거나 이른바 대포폰으로 팔아넘겨 8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요금이 부과되거나 소액결제 요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피의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충분히 속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휴대전화 매장은 김 씨 혼자서 벌인 일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까지 명예도용 이렇게까지 몰랐었고 본인이 다 알 줄 아니까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경찰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환입니다.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3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당사자들이 수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청구인 3명에 대해 국가는 각각 4억 8천만 원과 3억 5천만 원, 3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법은 구금된 청구인에게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구금 일수에 따라 당시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들이 입었던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감안해 최대 상한액을 보상금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개막한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의 전주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6개 개최 도시의 평균을 웃도는 관중 수와 피파를 만족시킨 대회 운영으로 전주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이 개막한 지난달 20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는 3만 8천 명의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전주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전주에 볼 것도 많고 뭐 한옥마을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좋은 팀들 많이 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주에서는 한국팀의 2경기를 포함해 모두 9경기가 열렸는데 한 경기당 평균 1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찾았습니다. 개최도시 6곳 가운데 수도권의 수원과 함께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의 발길이 늘면서 호텔의 숙박객이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줬습니다. 예년보다 30% 정도 예약률이 늘었으며 경기 당일날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예약이 끝나서 객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홍보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막전 개최와 문화축제로 전통 문화도시로서 전주의 매력을 알리고 손색 없는 대회 운영과 경기장 시설은 전주 시민들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이 월드컵을 통해서 전주가 국제 대회라든가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15년 만에 유치한 피파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전주가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물감 대신 책을 잘라 그림을 그리는 이정웅 작가가 전주에서 5년 만에 전시회를 갖습니다. 탄광촌의 여자 광부를 카메라에 담은 사진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겨울 바닷가 절벽에 서 있는 소나무 4그루.
하루 10시간씩 꼬박 석 달을 매달려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정웅 작가는 물감 대신 책을 잘라 그림을 그립니다. 빛바랜 오래된 책부터 신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던 책은 캔버스 위에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 작품에 있는 책은 현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도시의 느낌을 책으로 다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본 거고. 막장에서 캐낸 석탄 더미에서 잡석이나 갱목 등을 일일이 걸러냅니다. 여자 광부, 선탄부의 일입니다. 탄광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특별 채용돼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진작가 박병무는 여자 광부, 선탄부의 일상을 담담한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나무들이 호수까지 노란 가을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푸른 하늘빛이 쏟아지는 숲길은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수채화가 이정희는 이번 전시에서 물빛 가득한 수채화 10여 점을 선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재정 운영을 잘못해 감액 조치를 받은 지방교부세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의 조사 결과 올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로부터 54억 원의 감액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른바 페널티로 불리는 감액 규모는 2015년 11억 원, 지난해 40억 원에 이어 올해는 5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장학수 의원은 자치단체의 방만한 행정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며 예산 절감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오늘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노조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화테크윈 분할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는 15일에 한화테크윈이 4개 회사로 분할되는 안을 최종 승인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할 경우 회사 분할을 막아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의 14개 시군 가운데 4곳에 소방서가 없어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모든 시군에 소방서를 설치한 경남, 충남, 충북과 달리 전북은 순창, 임실, 무주, 진안 등 4곳에 소방관이 배치되지 않아 이들 주민들이 긴박한 사건, 사고 때마다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예산을 확보한 뒤 연차적으로 소방서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전주 객사에서 다가교 사이의 600m 구간이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 구간의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오는 12월까지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운영됩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28도 등 27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일부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28도를 오르내리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